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어젯밤 2026년 빅 아이디어스를 발표했습니다. 구글에 검색을 해서 이메일과 성명을 입력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서를 볼 수 있는데요. 1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쉽사리 손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간단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설명드릴 기술은 총 12가지입니다. 많아 보이지만 결국 5가지 주제로 묶이게 됩니다. 바로 AI, 블록체인, 멀티오믹스, 에너지 저장, 그리고 로보틱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소개한 10가지 기술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AI 인프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AI 모델의 추론 비용이 99% 이상 하락했습니다. 비용이 낮아지자 사용량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 센터 투자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챗GPT가 등장하고 나서 이 수치는 29%로 폭증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투자 규모가 현재의 3배인 1.4조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업들이 혹시 과잉 투자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죠? 맞습니다. 현재 빅테크들의 GDP 대비 자본 지출 비중은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시절과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버블 시기에는 주요 테크 기업들의 PER이 100배를 상회한 반면 현재 주요 빅테크들의 PER은 37배에 불과합니다. 즉, 현재의 대규모 투자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엔비디아가 AI 시장을 여전히 주도하고 있지만 AMD나 구글 같은 경쟁사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규모 모델 추론에서는 엔비디아의 GB200이나 VR200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소형 모델 추론의 경우 AMD의 MI35X가 가성비 면에서 엔비디아의 B200을 앞서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투자는 연평균 30% 성장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컴퓨팅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범용 GPU 대신 브로드컴이나 아마존이 설계하는 ASIC의 비중이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AI 소비자 OS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I 챗봇의 보급 속도는 과거 인터넷의 보급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디지털 상호작용은 지금까지 총 4단계의 진화를 해왔습니다. 1980년부터 1994년까지가 키보드를 기반으로 하는 텍스트 명령의 시대였다면 1995년부터 2006년까지가 브라우저와 검색 엔진이 주가 되는 웹 시대였습니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터치 인터페이스와 앱을 중심으로 하는 모바일 시대가 기승을 부렸고 2022년부터 현재까지 LLM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렸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제품의 발견, 참여, 그리고 의사결정 단계를 압축하며 소비자의 구매 속도를 극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 시대에는 물건을 구매하기까지 평균적으로 1시간이 걸렸다면 웹 시대에는 15분, 모바일 시대에는 5분, 그리고 에이전트 시대에는 약 90초로 단축됩니다. 엔스로픽의 MCP는 에이전트가 실시간 인터넷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오픈AI의 ACP는 엔드-투-엔드 보안 거래를 보장합니다. 과거 인터넷 시대에는 소매업체와 플랫폼 간의 연결이 복잡하고 분절되어 있었다면 에이전트 시대에는 에이전틱 AI 레이어를 통해 맥락, 데이터, 그리고 거래와 정산이 통합된 형태로 단순화됩니다. AI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온라인 지출의 비중은 2025년 2%에서 2030년 25%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AI 검색이 전체 트래픽의 10%를 차지했지만 2030년에는 이 수치가 65%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에 따라 AI 관련 검색 광고비는 연평균 50%씩 성장하며 전통적인 검색 광고 시장의 점유율을 뺏어올 것입니다. 수익화는 트래픽 변화보다 2년 정도 늦게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AI 에이전트 매개 수익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05%씩 성장하며 2030년에는 그 규모가 9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들의 구독 수익보다 리드 생성과 광고 수익이 전체 성장의 대부분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AI 생산성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신뢰성 있게 완료할 수 있는 업무 지속 시간이 2025년 한 해 동안 6분에서 31분으로 무려 5배나 증가했습니다.
챗 GPT를 통해 미국의 지식 노동자들이 절약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50분에 달하며 이는 경제적으로 하루 47달러의 가치를 지닙니다. AI 모델의 비용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4월만 해도 100만 토큰당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3.5달러였지만 2025년 12월 이 비용은 0.32달러로 91%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AI 기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모델은 미국의 모델보다 성능 면에서 겨우 6개월 정도 뒤처져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파트너인 TSMC의 일일 트랜지스터 생산 능력이 중국의 선두 업체인 SMIC보다 38배나 큰 것으로 보아 여전히 컴퓨팅 파워 공급 능력 면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AI 네이티브 기업들의 성장은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오픈AI는 연평균 250%, 엔스로픽은 850%씩 매출이 오르면서 기존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코딩 분야의 커서, 법률 분야의 합의, 의료 분야의 오픈 에비던스, 그리고 고객 서비스 분야의 시에라 등 특정 영역에 특화된 AI 스타트업들의 성장도 무섭습니다. 기업들이 AI로 지식 노동자들을 보조함에 따라 과거 10년간 14%에 머물렀던 글로벌 소프트웨어 지출 성장률이 향후 5년 내 최소 19%에서 최대 56%까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시나리오에 의하면 지식 노동자의 31%가 자동화되고 이로 인해 창출되는 잉여 가치는 22조 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적인 시나리오에 의하면 지식 노동자의 81%가 자동화되고 최대 117조 달러의 잉여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비트코인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데 있어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수립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되었고 미국 SEC가 암호화폐 ETF의 일반 상장 표준을 승인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19.7% 증가했고 상장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73% 급증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말 기준 미국 ETF와 상장기업들이 전체 비트코인 유통 물량의 1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위험 조정 수익률은 2025년 대부분 기간 동안 다른 대형 암호화폐들을 압도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 수단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5년 비트코인의 전고점 대비 평균 하락폭은 과거 역사적 수치에 비해 매우 완만했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크인베스트먼트는 2030년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위해 몇 가지 주요 가정을 변경했습니다. 첫째, 금의 시가총액이 2025년 한 해 동안 64% 증가했기 때문에 디지털 금으로서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시장 규모 역시 37%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둘째, 신흥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생각보다 빠르게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예상 신흥시장 침투율은 80%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와 암호화폐를 포함한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는 2030년 28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트코인은 그중 70% 비중을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 전망되고 나머지 시장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레이어 1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들이 점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토큰화 자산입니다.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 덕분에 스테이블 코인 활동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랙락은 자체 토큰화 플랫폼을 준비 중이고 테더, 서클, 스트라이프 같은 곳은 스테이블 코인에 최적화된 레이어 1 블록체인을 출시하거나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스테이블 코인의 30일 평균 거래량은 3.5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비자, 페이팔, 송금 서비스의 합계보다 무려 2.3배나 더 큰 규모입니다. 서클의 USDC가 전체 거래 대금의 60%, 테더의 USDT가 전체의 35%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페이팔의 PYUSD의 시가총액은 작년 한 해 동안 6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2025년 토큰화된 실물자산 또는 RWA의 가치가 208% 성장한 18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국채와 원자재가 이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블랙락의 비델 펀드가 17억 달러 규모를 자랑하며 국채 토큰화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고 테더와 팍소스의 토큰화 금 제품이 각각 18억 달러, 16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하며 전체 시장의 83%를 차지했습니다. 상장 주식의 토큰화도 활발한데 이 규모는 2025년 7.5억 달러까지 성장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의 자산 가치는 4천억 달러를 초과하며 가장 선호되는 블록체인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위 8개 블록체인에 관한 것인데 스테이블 코인과 상위 50개 토큰이 전체 가치의 90%를 차지합니다. 반면 솔라나는 자산의 21%가 밈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양상을 보입니다. 2030년까지 토큰화 자산 시장은 1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전체 금융자산의 1.38%에 해당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국채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향후 5년 내에 은행 예금과 글로벌 상장 주식이 온체인으로 더 많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거래소와 핀테크 기업들은 자체 브랜드를 내건 레이어 1, 레이어 2 네트워크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담보 대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로빈후드는 엔비디아, 테슬라 등의 토큰화된 주식 거래를 지원하며 인프라를 넓히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디파이 앱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점점 공공재의 성격으로 변하고 있고 실제 경제적 마진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리퀴드, 펌프펀, 팬케이크 스왑 등이 주도하는 디파이 앱의 2025년 총 매출은 38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 같은 기존 핀테크 플랫폼과 디파이 프로토콜 간의 자산 규모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테더와 서클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아베나, 라이도 같은 디파이 프로토콜도 기관 자금을 흡수하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상위 50개 디파이 플랫폼은 각각 10억 달러 이상의 TVL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파이 기업들은 전통적인 빅테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직원당 매출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하이퍼리퀴드의 경우 15명 미만의 직원으로 연간 8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이퍼리퀴드를 필두로 한 탈중앙화 거래소들이 기존 중앙화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점유율을 빠르게 뺏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무기한 선물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레이어 1의 역할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네트워크에서 통화 자산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시장 가치의 90% 이상이 네트워크 수익보다는 통화 자산으로서의 가치에서 기인합니다. 반면 솔라나의 경우 밸류에이션의 90%가 여전히 네트워크의 수익 창출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의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통화적 속성을 유지하며 유동성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멀티오믹스입니다. 우선 멀티오믹스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오믹스는 건강, 질병, 수명을 결정하는 다양한 생물학적인 계층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크게 5가지로 구성되는데 DNA, 에피제놈 또는 후성 유전체, RNA, 단백질, 그리고 대사물질입니다. 이 모든 계층이 상호작용하여 표현형 또는 피노타입을 형성합니다. 각 계층을 선도하는 기업은 누가 있을까요? DNA 분야는 시퀀싱 플랫폼을 제공하는 일루미나와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개발하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 있습니다. 후성 유전체 분야는 단일세포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 10타임스 제노믹스와 유전자 발현 조절 치료제를 연구하는 잎센 등이 있습니다. RNA 분야는 정밀 온콜로지를 위한 시퀀싱 기술을 제공하는 템퍼스 AI와 RNA 기반 의약품을 개발하는 아이오니스가 있습니다. 단백질 분야의 경우 차세대 시퀀싱 기술을 개발하는 퀀텀사이와 단백질 조절 치료제를 개발하는 누릭스 테라퓨틱스가 있습니다. 대사물질 분야의 경우 질량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 나이노웨이트 디바이스와 대사기질 치료제를 연구하는 울트라제닉스가 있습니다. 멀티오믹스와 AI는 같이 썼을 때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멀티오믹스 도구가 데이터를 생성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더 나은 모델과 치료법을 개발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다시 더 정밀한 진단과 치료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멀티오믹스 도구 섹터의 경우 일루미나, 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 팩바이오, 10타임스 제노믹스 등의 기업이 있습니다. 분자 진단 섹터의 경우 어댑티브 바이오테크놀로지, 프리놈, 가던트 헬스, 나테라, 퍼서널리스, 템퍼스 AI, 베라사이트 등의 기업이 포진해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신약을 개발하는 섹터의 경우 앱사인, 제너레이트 바이오, 그리고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등의 기업이 있습니다. 완치제 섹터의 경우 빔 테라퓨틱스, 인텔리아 테라퓨틱스,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그리고 프라임 메디슨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생성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멀티오믹스 데이터의 양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인간의 전체 게놈 시퀀싱 비용은 현재보다 10배 더 저렴해진 $10 수준에 도달해 진단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차세대 분자 진단 테스트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 양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자 진단에서 생성하는 토큰의 양은
최첨단 LLM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너무 썼으며 2030년까지 여기서 10배 더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말 챗GPT가 등장하고 나서 미국 FDA 승인을 받는 AI 기반 진단 및 의료기기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FDA 승인 진단기기의 3분의 1이 AI 기반이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실제로 템퍼스 AI의 AI 심전도 분석 기술은 현재 65세 이상 환자의 심방세동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AI는 신약을 개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신약이 시장에 출시되기까지의 기간이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되고 신약 한 개당 개발 비용이 현재 24억 달러에서 미래에는 7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면 제약사의 수익성이 극대화됩니다. 출시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특허 보호 기간 내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AI로 설계한 약물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개발한 신약보다 4배 이상의 누적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병을 한 번에 낫게 하는 완치제는 현재의 증상관리 패러다임을 건강관리로 바꿔줄 것입니다. 비록 완치제 가격이 100만 달러가 넘을 정도로 비쌀 수 있지만 평생 복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교하면 합리적입니다. 결국 완치제는 일반 약물보다 20배 더 높은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실제 질병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미국 내 모든 유전성 혈관 부종 환자가 유전자 편집 치료를 받을 경우 전체 의료 시스템은 52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전자를 편집해 질병을 한 번에 치료하는 완치제 기술은 희귀 질환을 넘어 심혈관 질환 같은 대중적인 질병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대상 유전자 편집 치료의 잠재적인 시장 규모는 미국에서만 2조 8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과 유전자 편집을 통한 완치제가 합쳐졌을 때 ROI가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신약 후보 물질이 전임상과 임상시험을 거치면서 갖게 되는 경제적 가치의 변화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약 개발 방식에서는 전임상 단계까지 신약 후보 물질의 가치는 마이너스이고 임상 일상에 도달해서야 손익분기점을 기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AI 기술이 적용된 완치제는 임상 일상에서 이미 23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멀티오믹스의 마지막 섹션입니다. 여기서는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을 소개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의학은 엄청나게 발전했고 덕분에 감염병과 만성질환을 예방해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DNA 손상,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그리고 후성 유전학적인 변이 등으로 인한 노화는 여전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이제는 이 노화의 생물학적인 기전을 공략해 인간의 수명 연장을 도모할 차례입니다. 질병과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를 제거하면 삶의 질이 크게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한 시장 규모를 계산하면 장수 관련 시장은 1200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8번째 주제는 분산에너지입니다. 높아지는 에너지 효율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챗GPT 출시 이후 글로벌 전력 설비 증설량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누적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태양광 발전과 배터리 비용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1970년대에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용 하락세가 정체되었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덕분에 다시 발전 비용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비용 발전원이 확산됨에 따라 결국 소비자 및 산업용 전기요금은 하락할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 태양광, 풍력과 ESS의 결합 등으로 인한 신규 발전 비용은 이미 미국의 평균 소매 전기요금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려면 2030년까지 글로벌 전력 발전 설비에 약 10조 달러의 누적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를 필두로 고정형 에너지 저장 장치가 2021에서 2025년 대비 2026에서 2030년 사이에 19배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번째 주제는 재사용 로켓입니다.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 덕에 우주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활성 위성의 66%를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의 법칙에 의하면 궤도에 투입되는 질량이 2배 누적될 때마다 발사 비용은 17% 하락합니다. 스페이스X는 팔컨 9의 부분 재사용 기술 덕에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을 2008년 15,600달러에서 현재 1,000달러 미만으로 95% 절감했습니다. 향후 완전 재사용이 가능한 스타쉽이 대규모로 운용될 경우 발사 비용은 킬로그램당 100달러 미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성 대역폭 비용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법칙에 의하면 궤도상의 누적 기가비트 용량이 2배가 될 때마다 위성 대역폭 비용은 44%씩 급감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위성 통신이 지상 기지국을 보완해 미국 영토의 100%에 가까운 모바일 커버리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월 100달러 수준의 기존 통신 요금을 유지하면서도 무제한 초고속 인터넷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비용이 하락하고 성능이 올라감에 따라 위성 연결 시장은 연간 1,600억 달러의 매출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10번째 주제는 로보틱스입니다. 미국의 생산성은 계속 향상된 반면 미국인들의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50년 동안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당 가치를 증가시켰습니다. 산업의 자동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로봇 밀도가 2014년 1279대에서 2025년 6427대로 크게 증가했지만 나머지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미국의 일반 제조 및 자동차 산업의 로봇 밀도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자동화 기술은 26조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이 수치는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에서 오는 13조 달러와 가정용 로보틱스 분야에서 절감되는 가사노동 가치 13조 달러의 합입니다. 1961년 이후 산업용 로봇이 700만 대 판매되었고 2015년 이후 사족 보행 로봇이 2만 7천 대 판매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을 기점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로보택시보다 운영 난이도가 훨씬 높고 종합적인 복잡성 지수는 로보택시의 20만 배에 달합니다. 이는 관절수와 갱신 속도, 균형 및 민첩성, 객체 추정 및 비정형 환경 대응 등 모든 면에서 훨씬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팅 파워와 성능 간의 관계를 매핑해 본 결과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2028년경 인간 수준의 작업 수행 능력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컴퓨팅 용량은 2026년 333메가와트에서 2028년 1080메가와트로 급격히 확장되어야 하며 하드웨어의 지속적인 발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로봇 기업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범용 로봇의 경우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피규어, 애질리티 로보틱스, 유비테크, 유니트리 등이 있습니다. 전문 로봇의 경우 두산 로보틱스, 아마존 로보틱스, 환학, ABB 로보틱스, 신보틱, 테라다인 등이 있습니다. 11번째 주제는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로보택시는 점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는 우버와 리프트의 점유율을 위협하며 성장하고 있고 테슬라는 70억 마일 이상의 누적 자율주행 데이터를 보유하며 다른 경쟁사들보다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로보택시의 비용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그 수요는 증가할 것입니다. 웨이모 6세대 로보택시는 5세대 대비 비용이 50%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테슬라 사이버캡은 이보다 더 낮은 비용 구조를 목표로 합니다. 2035년 글로벌 로보택시 요금은 마일당 0.25달러까지 하락하며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는 데 필요한 요금인 마일당 0.8달러보다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미국 전체 차량의 10%에 불과한 2,400만 대의 로보택시만으로도 미국 주요 도시의 전체 주행 거리를 대부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효율성이 좋습니다. 2030년까지 로보택시 산업은 34조 달러의 기업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수익의 97% 이상을 자율주행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자율주행 기술 플랫폼을 가진 업체가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테슬라, 바이두, 웨이모, 위라이드, 포니 AI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2번째 주제는 자율물류입니다. 드론,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트럭을 이용한 완전 자율 배송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짚라인이라는 드론 기업이 200만 건, 그리고 스타쉽이라는 로봇 기업이 900만 건의 누적 배송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트럭의 경우 중국의 인셉티오 테크놀로지는 이미 2억 5천만 마일 이상의 주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오로라와 코디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율배송 차량은 공급망 배송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합니다. 트럭 운송 비용의 경우 자율주행 전기 트럭을 사용할 시 인간 운전자보다 60% 절감됩니다. 또 기존 앱 기반 배송 수수료 대비 드론 및 로봇을 활용한 라스트 마일 배송 비용은 90%나 절감됩니다. 자율배송의 가격이 점점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해 2030년 글로벌 자율물류 매출은 4,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중에서 장거리 트럭 운송 부분이 3,200억 달러, 라스트 마일 드론 및 로봇 부분이 1,600억 달러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이상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발표한 2026년 빅 아이디어스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크의 6가지 주요 ETF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ETF는 ARKK입니다. 이것은 자율주행, 멀티오믹스, 블록체인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파괴적인 혁신을 가능케 하는 기업들을 담고 있고 12월 말 기준 운용자산은 약 70억 달러입니다. 상위 10개 종목은 테슬라,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로쿠, 코인베이스, 템퍼스 AI, 쇼피파이, 로빈후드, AMD, 빔 테라퓨틱스, 그리고 팔란티어입니다. 두 번째 ETF는 ARKQ입니다. 이것은 자율주행 기술 및 로보틱스에 특화된 펀드이고 12월 말 기준 운용자산은 약 17억 달러입니다. 상위 10개 종목은 테슬라, 테라다임, 크라토스, 로켓랩, AMD, 팔란티어, 에어로바이로먼트, 아처 에비에이션, 디어앤코, 그리고 L3 해리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세 번째 ETF는 ARKW입니다. 이것은 차세대 인터넷 혁신에 투자하는 펀드이고 2025년 12월 말 기준 운용자산은 21억 달러입니다. 상위 10개 기업은 테슬라, AMD, 비트코인 ETF, 로쿠,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쇼피파이, 알파벳, 로블록스, 그리고 팔란티어입니다. 네 번째 ETF는 ARKG입니다. 이것은 유전체학의 기술 혁신에 투자하는 펀드이고 2025년 12월 말 기준 운용자산은 11억 달러입니다. 상위 10개 기업은 템퍼스 AI,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 퍼스널리스, 거단트 헬스, 텐타임 제노믹스, 빔 테라퓨틱스, 일루미나, 나테라, 그리고 리커전 파마슈티커스입니다. 다섯 번째 ETF는 ARKF입니다. 이것은 블록체인 및 핀테크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이고 2025년 12월 말 기준 운용자산은 11억 달러입니다. 상위 10개 기업은 쇼피파이, 비트코인 ETF,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팔란티어, 토스트, 블록, 소파이, 로쿠, 그리고 서클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ETF는 ARKX입니다. 이것은 우주 및 국방 분야의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이고 2025년 12월 말 기준 운용자산은 5억 달러입니다. 상위 10개 기업은 로켓랩, 크라토스, L3 해리스, 테라다임, 에어로바이로먼트, 디어앤코, 아처 에비에이션, AMD, 트림블, 그리고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스입니다. 이상 빅 아이디어스 2026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